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옆 동네에 비뇨기과! 산 위에 올라서서 그쵸 얼마 만인가요? 진짜 오래간만에 오랜만에 여름이었죠. 구독자 8,000일 때 제가 맞아. 왔고요. 그때부터 이게 급물살을 타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지금은 25,000이 넘으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동탄 하이맨 비뇨기과의 손호영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바로 정관 수술인데요. 네. 선생님 오늘도 수술 6개나 하고 오셨다고. 한 명 취소됐어요. 개인 일정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시겠죠? 언젠간 또 다시 이제 오시겠죠? 와주시겠죠. 네네. 정관 수술은 정확히 어느 부위에 어떻게 하는 수술인지 설명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관 수술은 고안에서 나온 정자가 정관이라는 관을 따라서 요도로 합류가 됩니다. 그 관만 딱 잡아서 자르고 묶고 이제 지혈할 거 지혈하고 딱 끝내는 수술이 정관 수술. 개그맨 중에 김모 개그맨이 네. 수술하는 게 한 번 나왔는데 네. 이게 선생님이 분명히 따끔하다 그랬는데 따끔하다 그랬잖아요. 또 국소마취로 하나요? 저 환자들이 대부분 묶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도 있고 네. 잘랐다는 환자들도 있고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수술 방법이 조금 다양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수술 방법은 일단 마취부터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수술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서 우선 제가 하는 수술법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국소 마취를 하는데 성기 전부를 마취를 하지는 않고요. 관이랑 연결된 이제 정삭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네. 내부를 잘 비벼보면은 아. 탱글탱글한 게 하나 만져져요. 아. 그것만 딱 해서 마취를 여기다가 합니다. 정말 잠깐 따끔한 경우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통증의 그 여치는 맞아.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네. 고안 가운데를 마취해서 5mm 정도 조금 벌려서 정관을 끌어올려서요. 이렇게 루프 모양이 되겠죠. 네. 묶고 자르고 끝부분을 지집니다. 아, 보비 같은 걸로. 보비로. 옛날에 보비 없었을 거 아, 아니에요. 그쵸. 목으로 한 번에 그냥 탁 묶어버리고 끝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를 할 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풀린다라고 표현을 맞아요. 수술 방법 자체가 나팔감 묶는 거랑 비슷한 비슷한 것 같아요. 묶인 부분이 알아서 태화되고 돼요. 알아서 그쵸.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나팔감 똑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네. 1000분의 1이면 뭐. 거의 없다고. 예, 거의 네. 없는 수준이네요. 그럼. 0.1%면 미래나보다 옛날 거 포함. 옛날 거 옛날 거 포함.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국소마취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네.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빠르면 정말 5분 만에도 끝나고요. 살집이 있으셔서 네. 파묻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시구나. 정관만 따로 만져내는데 굉장히 좀 힘들 때가 그럴 있어요. 수 있죠. 하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시술 시간 자체는 별로 안 걸리니까 직장인들도 뭐 점심시간 이럴 때 와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심하네. 민감해요. 심하네요. 네, 왜냐면 다음날 뭐 출근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데 무리되지는 않나요? 아우 뭐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냥 하고 가시면 돼요. 아, 하고 다음 날부터 네. 무리한 헬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일상생활은 네. 전혀 문제 한 없으세요. 일주일 정도는 무리를 하지 마라. 남자라는 생물이 무리한다는 개념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아, 범위가 넓다. 네, 적당히 그냥 일상생활만 하시면 됩니다 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원래 헬스를 되게 좋아하시는 아, 분이셨는데 네. 나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체만 해야지 하면서 상체만 엄청 하는데 좀 걸어되지 않을까? 다음날 선생님 수술 4일째 정도 됐는데 선생님 너무 아파서 왔는데요. 어저께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헬스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정도는 안 되고요. 그냥 일상생활, 출퇴근과 일상생활. 그거는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성관계는 언제부터? 그쵸.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밥 풀고 특별히 염증 없고 하면은 보통 실밥은 4, 5일째 풀거든요. 빨리 푸네요.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수술 일주일. 성관계 자체는 괜찮은데 사정 시에 사람마다 이렇게 또 정관이 당겨진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정통이 만약에 있으면은 일주일 정도 더 쉬어주는 게 좋다. 그러고 나면 네. 좋아져요. 일주일 더 쉬면은 사정통도. 사람마다 또 고민 다를 수가 있죠. 좀 있으면 뭐 좀 더 쉬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요도염 같은 게 또 무증상으로 갖고 있던 클라미디아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이 타고 얻어걸리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루틴은 아니지만 정관 수술하기 전에 그런 성매개 감염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고 하면 조금 더 좋은가요? 요도염에 알았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위험군?
뭐 고위험군, 고위험군. 네. 그래도 확인은 하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좋다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환자들이 수술 받고 관계를 했다. 그럼 그때부터 바로 이게 피임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환자들이 신나서 이제 우리 괜찮아 이러서 막 아, 그러면 피임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네. 될까요? 묶었으면은 그 뒤로도 정자가 있을 거고 앞으로도 정자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다 희석되고 나가는 데까지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정말 빠르신 분들은 뭐 1, 2주 만에 대신에 사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주 만에 열심히 쫙 이제 다 빼서 검사를 했더니 무정자가 확인되는 분들도 있고 네. 3개월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남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아까 그 쫙 되게 시원했어요. 네. 역시 비어있고 3개월 이렇게 검사하면은 보통 정자들이 운동성도 없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은 없긴 비실비실하게. 한데 그래도 있으면은 좀 찝찝하잖아요. 그쵸. 운동성 없어도 맞아, 맞아요. 예, 없을 때까지 보통 확인되는 게 2, 3개월 또는 20회 이상의 사정 무정자인 걸 확인하고 제일 안전하게. 깔끔하죠. 주변에 보면 영구적인 피임을 위해서 여자가 하느냐 남자가 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들이 거부를 한다고 그렇지. 성감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발기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건 어떤지. 그걸 자르는 게 아닌데 그걸 잘리는 느낌이 들어가. 한 템포 씌워가지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예. 정관만 잘랐잖아요. 네. 정자가 안 나오면 나는 거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거세란 사실은 고안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거세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고안이 잘리거나 아니면은 화학적 거세를 통해 고안을 아예 작용 죽여버리거나 못하게. 그렇죠. 그런 게 거세의 개념이지 고안에서 계속 테스토스테론 나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욕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심리적인 이유에 의한 발기 저하도 이제 심리적인 이유로 오게 되고 성감도 내가 나 이제 남자로서 끝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는 거지 정관 묶었다고 절대 안 옵니다. 노화의 일종이 같이 찾아온 그냥 마침 그때 마침 그때 노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고 성감도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네. 항상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들 망설이는데 이게 맞아요. 정말 아니다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해주면 여자는 이 나팔관 묶는 영구적인 피임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배꼽에 구멍도 맞아요. 뚫어야 맞아요. 되고 사실 맞아요. 복강경 수술하면은 한 2주는 너무 아프잖아요. 수술 시간은 산부인과에서 이 나팔관 묶는 것도 5분도 안 걸리지만 저기 시술 수술 자체가. 네, 네. 그냥 배꼽 뚫고 쭉쭉 하면 되지만 마리 배꼽 수술이지 이건 그쵸. 전신 마취거든요. 부작용 부작용 있을 수 있는 일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출혈, 감염, 통증 기본적인 요거 이외에는 사실 잘 없는데 우리 몸에는 배이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감염이 과정에서 아니라 염증만.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요도에 무증상 균이 있다가 쑥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좀 만성적으로 정관 수술했는 데가 계속 욱신거린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고 크게 문제되는 건 네. 없다. 네, 사망은 없죠. 정자가 사망하죠. 네, 정자님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남자 애들을 둔 학부모들, 맞아.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네. 뉴스 조선일보에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비뇨기과에 정관 수술 해달라 이거 묶었다 풀면 된다더라. 일단 얘네가 고등학교 때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정관 수술 해달라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땐 정신 나간 부모들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애들한테 보건율이 제가 알기로는 막 그렇게 아주 뛰어나진 맞아요. 않은데 애들한테 올바른 피임을 교육해야지. 맞아요. 정관을 네. 묶어버리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묶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시켰을 때 요 사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패율이 더 커지죠. 수술은 완벽하게
잘 됐어요. 특별하게 이상 없이.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개통이 됐을 확률이 10년 됐을 때 50%. 와우. 임신율은 또 더 낮아요. 30% 미만이에요. 결국에는 부모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애를 불임으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네. 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모들한테 예전에 나팔관 묶어달라고 하면 네. 참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맞아, 모른다. 맞아. 정말 우리가 애가 둘로 끝났다고 맞아, 했다가 맞아. 하나 더 가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정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개통을 했어요. 네. 근데 해도 안 돼요. 잘. 네. 그러면 선생님이 태세라고 네. 그거를 꼭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묶었는데도 잘 안 나오면 원하면은 해야죠. 네. 고안을 일부 절개를 해서 쫙 쥐어짜요. 묶고 난 뒤에 내가 임신을 원한다 하면 네. 고안에서 직접 뽑아내는 게 낫나요? 아니면 복원을 먼저 해보는 게 낫나요? 선생님 개인적인 고견은 어떠신지? 그래도 우선 복원 먼저 복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늘 약간 사람 마음은 변할 수도 그쵸. 있으니까. 맞아. 근데 영구적인 피임이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자분이 호르몬 피임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부작용이 있을 때 편이 또 그렇다고 해서 콘돔을 쓰는 건 또 싫어한다. 또 이러면은 네. 방법이 저는 정관 수술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쵸. 네. 네. 좋은 수술이네요. 정관 수술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남성분들에게 네. 하이맨 비뇨기과 송우영 원장님이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정관 수술을 마음 먹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에 결단을 잘 내리셨고요. 좋은 손을 이용해서 최대한 안 아프게 절대 남자로서 끝난 게 아니니까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임신 걱정 없는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 제공해주신 손무영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번에 혹시 손무영 원장님하고 또 우리 옆 동네 비뇨기과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적인 질환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동탄 하이맨 비뇨기과로 내원해주시면 선생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옆 동네 비뇨기과였습니다. 사실 저도 정관 수술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늘 추성민 선생님이 있었어도. 선생님도 못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바로 라이브로 다들 괜찮습니다. 다행히 없네요.